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6월 16일 HSK 대비해서요. 5월 달에 있었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특히 중요한 포인트들 가져와서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특강이면 이 문제 그대로 나오나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저는 그거는 장담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나 시험의 흐름을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쭉 살펴보면 항상 잘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비를 해두시면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요, 정말 수업 시간에 맨날 해요. 참 중요하거든요. 不管无论不论 뜻은 전부 똑같습니다. 뭐뭐에 관계없이 보통 짝은 또나 예를 써서 모두 혹은 또한 뭐뭐 하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는데 이때 不管无论不论을 쓰기 위해서는 뒤에 5가지, 요 똥똥똥 자리에 5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의문사가 하나 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不管他是谁, 그 사람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 다음에 모두 뭐뭐하다, 또한 뭐뭐하다. 이런 흐름 좋으시고요. 还是를 써서 A든 B든 관계없이. 이런 흐름도 괜찮아요. 아니면 정반 의문문을 써서 뭐 맛이 있든 맛이 없든 관계없이. 괜찮죠? 4번 명사에 나요.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것이 不管春夏秋冬,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계없이. 이때 주의하실 것은 명사를 나열을 할 때 그냥 짝 나열하셔야지 허 같은 걸 넣지 않아요. 사실은 이 사이에 뭐가 빠진 거냐면 还是가 빠진 거예요. 春天还是夏天还是秋天还是冬天 할 거를 줄여서 그냥 쭉 나열하는 걸 허락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허를 넣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양면사라는 말 되게 낯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양쪽 면을 다 같이 갖고 있는 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반대말 두 개가 한 단어를 이룰 때大小, 好坏 같은 단어를 우리가 전형적으로 양쪽 면이 한 단어를 이루고 있다 해서 양면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不管好坏, 날씨가 좋든 안 좋든 관계없이 흐름 좋죠. 요 5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면 不管无论不论은 잘못 쓴 것이고 반대로 말해서 이 5개 조건 중에 하나가 보인다면 앞에는 不管无论不论이 적합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일단 제가 뭐 적중특강에서 모든 거를 다 강의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우리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 때 요 독해 일부분에서 A, B, C, D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뭐를 먼저 찾으라 그러냐면 관련사의 흐름을 먼저 찾으라고 해요. 예를 들어 뭐 虽然, 但是라든지 如果, 只有 이런 것들요. 이게 요즘 되게 거의 한 10문제에 한 문제씩 나오는 게 짝에 맞지 않는 게 굉장히 출제율이 높아요. 그래서 먼저 쭉 훑어보고 이런 흐름부터 살펴봤는데 답이 나오면 굳이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을 굉장히 아끼게 되는 거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문장을 볼 때는 관련사가 있는지 체크하는 습관을 좀 길러줍니다. 지금 보면 관련사가 있죠. 即使 설령 뭐뭐일지라도 가설을 나타냅니다. 보통 짝은 우리가 예하고 써서 설령 이래도 변함없이 그래도 뭐뭐다 라는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짝을 찾아보니까 짝이 뭐가 나왔냐면 떠가 나요. 여기서 느낌이 쎄한 거예요. 설령 뭐뭐일지라도 모두 살짝 좀 이상하죠. 그런데 뒤를 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나 뭐예요? 의문사가 나왔죠. 이거는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네요. 얘는 不管无论不论 중에 하나를 넣어서 哪个时代 어느 시대이든 관계없이 모두 怎么怎么样 하다 라는 흐름으로 가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부터 먼저 메모해서 찾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이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말은 바꿔 말해서 뭘까요? 그만큼 시험 출제율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작년까지는 적중특강이 아니라 총평특강을 찍었었죠. 시험이 끝나고 얼른 준비해서 막 늦게까지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렸고 올해부터는 적중특강으로 바꿨는데 올해라고 해봤자 이제 6월 시험 대비니까 6번째예요. 그런데도 벌써 얘기한 적이 있고 총평특강까지 합친다면 이거는 뭐 횟수를 도저히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 아우 지겨워 또 얘기해야 되네 라는 말은 그만큼 실제 출제율이 높다라는 말로 바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동사 중에 4가지.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목이 굉장히 좀 안 좋아서 避免, 피하다, 难免. 제가 아무래도 초짜라서 실수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预防, 예방하다, 防止.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냐면 항상 이런 단어들 보면 정말 눈이 땡그레지시면서 딱 끊어버려요. 끊어서 공통적으로 얘네들은 다 어떤 내용이 뒤에 나온다? 뭔가 마이너스적인 색채의 내용. 안 좋으니까 피하려고 할 테고 제가 초짜라서 실수, 안 좋은 걸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인 거고 안 좋으니까 예방하고 안 좋으니까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을 접속사로 한번 바꿔볼 텐데요. 자, 제가 앞에 문장을 흐름상 A, 편의상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 함으로 써이자를 쓰고 어떤 동사나 형용사를 넣어서 우리가 접속사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둘 다 미엔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미엔이란 형식으로 쓰시게 되면 A 함으로써 B를 피하게 된다라는 뜻인데 똑같은 표현 세 개를 한꺼번에 외워두셔야 돼요. 이 미엔 미엔 더省的 이 미엔 미엔 더省的 얘네들은 거의 똑같은 뜻이고 자 이번에는 预防과 防止는 防이라는 글자를 이용해서 이방이라는 형식으로 써주시면 A 함으로써 B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 단어를 내가 딱 봤다. 역시 똑같아요. 눈이 땡그레지면서 끊어버리시고 섞어서 생각을 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뒤에 이 B가 무조건 마이너스 성격인지 그래야 피해서 우리가 좋게 갈 수 있고 그래야 예방하고 방지해서 좋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4개의 접속사 그리고 동사 4개에서 총 8개 단어는 무조건 보자마자 항상 끊고 마이너스 해주세요. 자, 몇 월이죠? 지금 5월이죠. 언제더라? 5월 총각 우리 학생이 저한테 쌤 대박! 적중특강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그 전에 했던 걸 봤는데 제가 이걸 또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시험에 나왔다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렇게 쫙 보니까 방치가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끊고 뒤에 내용이 나빠야 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这类交通事故 이런 종류의 교통사고가 不再发生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참 좋잖아요. 그러면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뿌를 꼭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고요. 2018년은 뭐 거의 제 느낌상은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런 정도의 출제율을 보였던 걸로 기억해요. 자, 요거는 동태조사의 사용은 오랜만에 사실 하는 거긴 해요.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동태조사는 동사 뒤에 러, 쭈, 구어 세 개의 조사가 있죠. 그래서 러는 완료, 뭔가를 다 끝냈을 때, 저는 지속하고 있을 때, 구어는 경험, 이미 한 경험이 있고 뭐뭐 한 적이 있을 때 쓰시는데요. 동사 앞에 조동사가 있으면 절대 동태조사를 쓰면 안 돼요. 2018년에 나왔던 문제는 제가 지금 딱 그 동사까지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조동사가 뭐가 나왔냐면 能够 찾아보시면 있을 건데 나오고 동사가 뭔가가 나오고 뒤에 동태조사 러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단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이런 문장 찾았어요. 여기 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냥 他想去了 선생님이 조동사 있고 동사 있으면 러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안 된다고 했던 러는 동태조사 러. 문장 끝에 오는 얘는 어기조사 러인 거예요. 동사 뒤기도 하지만 사실 문장 끝이기도 하죠. 절대 동태조사 러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기조사 러는 우리가 뭘 나타내죠? 변화.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었다. 他想去了 원래 가기 싫었는데 가고 싶어졌다. 그런 뜻으로 썼겠죠.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뒤에 내용이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러가 도저히 문장 끝이 될 수가 없죠.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거의 조동사죠. 거기에 동사 주의, 수, 뭐 따오까지 보셔도 돼요. 해서 동사 러 쓸 수 있다고요? 안 된다고요. 거의가 있는 이상 그리고 뒤에 내용이 계속 있다는 거는 얘가 확실한 동태조사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절대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5월에서 독해 일부분 몇 가지 포인트 잡아서 한번 설명해 봤고요. 독해 이 부분은 사실 그래요. 제가 이 단어를 딱 했다. 이번 시험에 꼭 나온다. 그럴 보상은 진짜 못 해드리지만 이제 접근 방법이나 그리고
평상시에 되게 이거는 사실은 언제든지 중요하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포인트가 있는 문제를 뽑아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 건데요. 항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빈칸에 꼭 번호를 붙여주도록 하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강의하기 편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이유죠. 근데 여러분한테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특히 빈칸이 막 4번까지 가고 이런 경우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순서가 보기에. 네, 그래서 사실은 2번 빈칸을 보고 계시는데 막 세 번째 단어를 열심히 넣는다든지 이런 상황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 들어갈 때마다 1, 2, 3 혹은 1, 2, 3, 4 이런 식으로 빈칸에 번호를 적고 들어가시는 습관을 길러주도록 해주세요. 그렇다고 10문제 다 미리 번호 적지는 말고 그건 시간을 잡아먹어요. 근데 보기 시작하면서 딱 적는 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번호를 쓰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이걸 다 읽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항상 요 빈칸하고 관련된 부분부터 도전 해보고 도저히 나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할 때 앞에 배경을 읽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 스물스물 다니면 되니까요. 일단 여기가 시작이 여기예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그러나 科学家, 과학자들은 认为 생각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라, 맵다는 것은 빙은 부정을 더 강조하죠. 并不属于 属于라는 5급 동사는 우리가 어떤 범위 안에 속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뿌를 써서 절대, 결코 속하지 않아요. 맛이라는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필요해요. 자, A의 范畴라는 말은 범위, 范围보다 훨씬 고급진 범위. 그래서 이미 정답은 A, 굉장히 가능하고요.元素, 요소 혹은 우리 CA, 칼슘, Fe, 철하는 화학원소, 설마요. 한이, 이것은 어떤 말에 내포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는 뜻. 등지는 등급이나 계급. 그래서 지금 슈이하고 맞는 것이 처음부터 A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문제를 실제로 풀고 있다면 여기서 62번 문제는 이제 끝내셔야 돼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요. 네. 그래야 우리가 6급 독해라는 걸 제 시간에 한번 풀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풀이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너무나 그 다음 걸 또 설명하고 싶은 입장이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미 답은 찾았지만 우리가 2번 빈칸 참 중요한 단어들인데요. 지금 리에 시리즈라고 해요. 자, 激烈, 剧烈, 猛烈, 强烈, 热烈 주로 5급, 6급 단어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구분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激烈는 서로 맞붙는 것이 굉장히 격렬할 때 써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比赛, 경기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比赛很激烈 혹은 경쟁. 竞争很激烈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외에 토론이나 발언을 할 때 굉장히 격렬했다 어떤 말하고 관계되는 것들을 쓰기도 하지만 시험은 주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剧烈예요. 剧烈는 그냥 A죠. 그럼 뭘까요?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옆에 반이랑 탁구 경기를 되게 격렬하게 해서 몸살이 났어요. 그러면 이건 상대방이 있었죠. 그러면 激烈的比赛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혼자서 러닝머신을 너무 격렬하게 뛰었어요. 그거는 그냥 혼자 일어난 격렬함이잖아요. 그럴 때는 A 혼자 剧烈的运动 그래서 激烈的比赛 剧烈的运动 이렇게 외워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통증이 심한 거 아주 너무 심하게 剧烈的疼起来了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시험 포인트는 보통 여기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요. 자, 멍리의 그림 한번 보시면 A에서 B로 화살표가 가고 있죠. 그래서 보통 A에서 D로 가해지는 동작, 비판하거나 강렬하게 공격하거나 또 심하게 뭐 초인종 같은 거 막 이렇게 누르는 것도 가해지는 동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멍리에는 여기가 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비, 바람, 불. 비가 세차게 내리고 바람이 세게 불고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멍리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까지 얘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장리에는 주로 좀 감정적인 거 하고 많이 쓰기는 해요. 우리가 되게 감정적으로 뭔가를 막 반대를 하고 뭐 데모 같은 거 할 때 요구하고 이런 거 쓰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빛이 강렬한 거, 냄새 강렬한 거, 색깔 어떤 자극 같은 거 강렬한 거. 왜라면 대부분은 또 뭐예요? 역시 사람의 감정하고 관련성이 커요. 아주 강렬한 염원, 희망 이런 것들 하고 주로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자, 이 4개는 표로 만들었고요. 얘네들 중에 3개가 그 보기에 있었어요. 그 다음 르리에는 아예 제가 왜 따로 뺐냐면 이건 굳이 표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르가 뭐예요? 뜨겁죠. 그럼 뜨거운 거하고 관련해서 딱 2가지 표현만 외워두세요. 热烈的掌声, 뜨거운 박수 소리. 热烈的, 더 생략 가능하시고, 欢迎, 뜨겁게 환영하다. 2개가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표에 넣어서 어떤 체계적인 학습보다 그냥 요거는 암기를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역시 답은 요게 장리에가 A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렬한 자극,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3번 빈칸 한번 가볼게요. 일단 부근만 읽고 도전, 안 되면 더 스물스물 다녀볼게요. 과학자들은 추라는 말을 썼어요. 뒤에 동사 들어가겠고, 새로운 맛을 뭐해 냈을까요? 자, 鉴定, 감정에 냈다, 판정했다, 가능성은 있죠. 보통 많이 쓰는 것이 工作鉴定, 个人鉴定, 어떤 업무가 얼마나 잘 됐는지 업무 평가, 좀 평가라는 해석 괜찮네요. 개인 평가, 이럴 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뒤에 목적어를 쓸 때는 鉴定真假, 진짠지 가짠지 구분한다거나, 优劣, 우수한지 열등한지 구분을 하고 감정하다, 판정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고요. 报关은 여기 해일자 보이시죠? 너무 밝은 데로 확 보내버렸어요. 뭐를? 真相, 진상을 다 폭로해버렸어요. 真相, 秘密, 비밀을 폭로해버렸어요. 이럴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맛하고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证实라는 말은 실제인 것을 증명했다는 말인데, 얘는 목적어를 못 가지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 앞쪽에 주어로 그 증명할 대상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 예언은 특히 得到证实, 还没得到证实, 아직 증명되지 못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뭐 증명, 어떤 가설, 학설 이런 것들을 주어로 먼저 빼고 证实가 뒤로 빠져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특히 得到证实 혹은 没得到证实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역시 맞진 않죠. 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分辨은요 반드시 이제 요건지 딱 구분해내는 거. 그래서 是非, 시비, 우리 시비를 가리다는 말 하죠. 옳고 그른지 구분을 해내는 거. 真假는 아까 여기도 있었는데요. 真假 역시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 가방이 짝퉁인지 아니면 진짜 진품인지 가려낸다거나,颜色, 색깔, 요게 분홍색인지 아니면 뭐 조금 더 다른 다홍색인지 구분을 해낸다거나. 그래서 지금 分辨出도 나름 나쁘지 않죠. 하지만 요 2개는 확실히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 독해 이 부분을 푸실 때는요, 한 가지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건 아까처럼 이렇게 A, B, C, D가 있을 때 단어들이 있겠고, 그쵸? 만약에 이 단어가 너무 아니에요. 그러면 단어의 X를 하지 말고 반드시 보기의 X를 해서 날려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단어는 맞는 것 같은데 얘는 괜찮은 것 같고, 이러면 정말 시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첫 번째 1번 빈칸에서 답이 나왔죠. 그러면 일단 패스 하시는 게 맞고요. 한 번 아닌 단어가 섞여 있는 건 자꾸 제껴가면서 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내가 제껴버렸는데 쌤 이게 정답이면 어떡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건 여러분 운명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이거를 굉장히 시간을 써서 자세히 봤어도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시간 분배도 굉장히 6급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접근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쓰기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쓰기는 제가 항상 이제 당연히 이 글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쓰기는 사실은 굉장히 기교가 필요해요. 1000자를 우리가 400자로 줄인다는 거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40%를 골라내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쓸데없는 내용을 넣거나 하면 원고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세세한 내용까지 넣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골라내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5월 시험은 3명의 주인공이 나왔어요. 차오차오, 차오총, 차오차오는 아빠고 차오총이 아들이에요. 창구 관리위원, 창구 관리원이 나왔고요. 절대 그날 못 쓰면 안 됐던 표현은 마안. 이런 글자가 어려워 보이시지만 사실 앞에 가죽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고 안은
아시잖아요. 이게 발음을 나타내는 형성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따로 구분하시면 잘 외울 수 있는 단어고요. 라오슈, 그죠? 나는 항상 볼 때 요 글자가 너무 쥐같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쥐. 그다음 쥐가 자꾸 물어서 뭐를 이렇게 이제 나중에 마안이 말 안장인데요. 안장을 물어서 망가뜨린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야활 이 세 표현을 그날 몰랐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때 장문에서 주인공의 이름을 못 쓰게 되거나 그다음 가장 주요한 표현들 제일 자주 나오는 표현을 못 쓰게 되면 이제 그날 감점은 어쩔 수 없이 피하기가 힘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이 너무나 많았어요. 11단락. 자, 우리가 요약 쓰기에서 단락을 그대로 유지하면 절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단락을 우리가 하나 만들 때마다 몇 칸을 띄우게 되죠? 2칸을 띄우게 되죠. 근데 우리가 원고지를 쓰다 보면 끝에 내용이 딱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원고지는 어떻게 돼요? 남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11개를 하다 보면 실제로 원고지가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40%가 아니라 30%로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11단락이 나왔다는 건 달리 말하면 한 단락 한 단락이 굉장히 짧은 것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굳이 단락으로 다 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약 쓰기에서 가장 우리가 권장하는 단락 수는 3에서 6단락 정도인데요. 제일 많을 때, 제일 적을 때 상황이고요. 보통 4, 5가 일반적인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첫 번째,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번 단락에서 무조건 난 40%, 2번 단락 40%, 3번 단락 40%. 우리는 이 1000자를 읽은 사람과 4400자를 읽은 사람이 거의 비슷한 정보를 무리 없이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지, 전체 내용을 봐야지 단락별로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거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한 단락을 버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단락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단락은 거의 줄이지 않고 막 90% 다 쓰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움직이셔야지 단락별로 요약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당연히 우리가 중복되는 내용은 패스해야겠죠. 뒤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패스해야만 요약이 가능해지고요. 특히 이거 오늘 중요한데요. 인칭대사, 지시대사. 오늘은 지시대사는 거의 안 나오지만 인칭대사. 원래는 워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그냥 워라고 쓰니까 내가 줄이고 난 다음에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꾸게 되면 인칭대사의 변화가 생깁니다. 직접화법은 우리가 진짜 땅땅 찍고 큰 따옴표 하고 말하는 그대로인데 이걸 절대 요약장문에서 쓰면 안 되죠. 왜? 이걸 쓰는 순간 나는 줄이지 않겠어. 이 사람 말을 그대로 다 말하겠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우리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정말 이게 뭐 한 5, 6글자밖에 안 되고 어떤 주제성을 나타내고 이런 경우는 써요. 근데 진짜 말이 긴 경우는 무조건 간접화법으로 바꾸시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쓰는 워를 워라고 쓸 수 없는 상황이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매끄럽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내용을 하나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다음에 갑자기 얘가 나오게 되면 원래 그래서야 중간 내용들이 다 연결을 해줬지만 우리는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되게, 여러분 하는 말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느낌 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는 뭐虽然 뭐 이런 말들을 이용해서 但是所以잘 연결을 해준다면 좀 더 매끄러운 요약 쓰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얘기했죠.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요약 쓰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11단락의 내용을 한국어로 한번 쫙 옮겨서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어느 날 차오차오 수하의 한 창고 관리원이 창고 안에 저장해둔 말 안장이 쥐에 의해 물려 망가진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차오차오가 매우 좋아하는 한 장이었다. 창고 관리원은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에 끝났구나. 아, 왈러 이렇게 얘기하죠. 차오차오가 만약 추궁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나를 엄중하게 처벌할 거야. 첫 번째 단락이었고요. 두 번째, 그는 주동적으로 차오차오를 찾아가서 이 일을 정확히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차오차오의 문 앞까지 걸어가서 그는 또 집에 아내와 아이가 생각났다. 만약 차오차오가 정말 화가 나서 자신을 엄중하게 처벌하면 그들까지 연루되는 건 아닐까? 이건 예전에 고된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창고 관리원은 생각할수록 괴로워서 문 밖에서 낮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이때 차오차오의 작은 아들 차오총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마침 관리원이 문 앞에서 낮은 소리를 흐느끼 쓰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매우 이상하다고 여기서 물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여기서 우는 거지? 이렇게 물었어요.
창구관리원은 차오총을 보고 이 아이는 총명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평소 가장 차오차오가 좋아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만약 그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한다면 아마도 차오차오가 자신에 대한 처벌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대답했다. 제가 일하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사실은 도련님 이건 제가 아무래도 옛날이라서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도련님 아버님께서가 아니라 타라고 그냥 썼겠죠. 실제 글에서는 타라고 했어요. 도련님 아버님께서 창고에 보관해둔 말 안장이 쥐에 의해 물려 망가졌습니다. 저도 이것이 제 과실임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제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쥐니까요. 도련님 아버님은 줄곧 엄격했으니 그래서 저는 도련님께 저를 도와 그에게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5번 단락 차오총이죠. 아들은 그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동정했고 그에게 말했다. 조급해할 필요 없네. 약간 말투도 들고 옛날식으로. 내가 자네를 구할 방법이 있어. 그냥 니였어요. 자네는 먼저 돌아가서 다시 창고를 한번 검사해보고 다른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보게. 내가 사람을 보내. 니였어요. 자네를 부를 때 다시 오게나. 말도 좋지 않나요? 6번 단락. 그래서 창고관리원은 차오총이 말한 것에 따라 몸을 돌려 창고로 걸어갔다. 그가 간 후 차오총은 작은 칼 하나를 찾아 자신이 입은 옷을 찔러서 많은 작은 구멍을 냈는데 보기에 쥐에 의해 물린 것과 같아 보였다. 이어서 그는 깊은 시름에 빠진 모습인 척하고 차오차오 아버지를 만나러 갔고 고민하는 얼굴로 차오차오에게 말했다. 아버님, 보세요. 제 옷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쥐에 의해 물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듣기로 쥐가 옷을 물어 망가뜨리면 주인이 재앙이 있을 거라 하는데 이 일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니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차오차오가 듣고는 하하 크게 웃음을 참지 못했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이 헛된 소리 하는 것을 듣지 마라.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게다가 쥐 자체가 체형이 작고 또 어두운 곳을 활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물건이 쥐에 의해 물려 망가지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너는 이 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8번 달라. 이후 차오총은 몰래 사람을 보내 가서 창고관리원에게 통지를 했어요. 그로 하여금 얼른 만나러 오라고 했다. 창고관리원은 좀 비록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얼른 이제 갔어요. 차오차오는 그가 온 얼굴이 비통한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물었다. 너는 어떻게 된 것이냐? 창고관리원은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리며 제가 직무를 태만히 해서 닌이에요. 닌. 나리가 창고에 놔두신 말 안장이 쥐에 의해 물려 망가졌습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차오차오는 그가 이렇게 자책하는 것을 보고는 하하 큰 소리로 웃으며 차오총을 안으며 말했다. 이런 일은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막을래야 막을 수 없게 한다네. 보게 내 아이의 옷도 쥐에 의해 물려 망가졌다네. 말 안장을 창고 안에 두어 쥐에 의해 물려 망가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이 일은 자네를 책망할 수가 없어. 창고관리원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감동하고 이후 창고를 지킬 때 더 세심해졌다. 굉장히 빠르게 읽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배경이 어때요? 약간 고대죠.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꼭 배경이 고대인 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굳이 우리한테 중요하지가 않죠. 바로 어느 날 요이티엔 차오차오 수하의 한 창고 관리원이 당연히 한 명인 거 알았어요. 뺐어요. 관리원이 창고 안에 저장해도 정말 쓸데없는 말인 거죠. 왜? 당연히 창고 관리원이면 그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패스. 말 안장이 쥐에 의해 물려서 망가진 것을 발견했다. 자, 발견했는데 그 대상이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요이텐 차오차오 手下仓库管理员发现 발견했다. 뭐를? 말 안장이 마안 누구에 의해서 被老鼠咬坏了 한 것을 발견했다. 那是 그것은 차오차오가 十分喜欢的 마안이었다. 자, 창고 관리원 又惊又怕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죠. 그래서 생각했다. 이번에 끝났구나. 만약에 죽으면 나를 엄중하게 처벌할 거야.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뭐예요? 두렵기도 했다. 뭐가요? 엄중하게 처벌받을 것이 사실은 두려워하는 대상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간 과정을 다 빼시고 요징 요파. 그 다음 엄중하게 처벌하다를 바로 넣으니까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놀라고 두렵기도 했다. 처벌할 거야.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주어가 계속 누구로 가고 있어요? 창고 관리원이죠. 지금 그 사람을 그대로 주어로 갖고 온다면 우리가 딴신이라는 말을 하나 넣죠. 걱정을 했다. 뭐를? 아주 엄중하게 자기를 처벌할까. 엄중하게 처벌하다. 쫑파 무겁게 파 이런 글자는 파관 이런 거 보면 5급에 들어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쫑파 타라고 하면 되겠죠. 아니면 쫑파 쯔지라고 하는 것이 좋겠네요. 자신을 아주 엄중하게 처벌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는 주동적으로 일단 수식 성분이 아주 중요한 게 아니면 좀 빼주시는 게 좋아요. 차오차오를 찾아가서 이를 정확히 말하고 싶었지만 까지 한번 해볼게요. 타시앙 뭐 하고 싶었다? 去找曹操 그 다음에 说清楚这件事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자 이제 여기서 잘해야 돼요. 문 앞까지 걸어가서 또 아내가 왜 생각났죠?
진짜 화나서 자기를 처벌했을 때 이 아내와 아이가 연루되는 것이 진짜 이 사람의 걱정 포인트죠. 그쵸? 예. 그래서 이 그들이라고 쓰면 큰일 나겠죠, 우리가. 그래서 아내와 아이를 여기 넣는 거예요. 그래서 可是 그러나 하고 동사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그가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이파. 두려워했죠. 뭐를? 牵连到,牵连 어디에 연루되다. 牵连到 타만 하면 안 된다고요. 牵连到妻子和孩子 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창구 관리 왜越想越难受. 생각해서 너무 괴로워서 일단 당연히 어딘지 알잖아요. 우리 차오차오 찾아갔으니까 그 앞이겠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적지 마세요. 쿨러칠라이 울기 시작했다. 这时 그 다음에 자오총이 아버지를 찾아왔다는 말에서 우리는 아들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는 이 글에서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서 뺄 겁니다. 자오총이 코어라이 자오父亲 아버지를 찾아와서 正好看到 마침 보게 됐어요. 낮은 소리 역시 수식성문 필요 없죠. 문 앞에서 당연히 필요 없죠. 뭐 누가 흐느끼는 것을 管理员 창구 管理员이 쿠치 6급 단어 흐느끼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在 쿠치 흐느끼고 있는 중인 것을 칸다 보게 되어서 원 바로 물으면 돼요. 원 원점을 원점을 혹은 원타 우리가 이걸 날릴 거기 때문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원타 점을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다. 이 말은 이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창고관리원은 자오총을 보고 이 아이가 총명하고 사람의 마음을 자 우리가 이렇게 자오총에 대한 묘사는 조금 빼도 되는 것 같은 게요. 나중에 자오총이 이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 충분히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역시 패스. 바로 창고관리원은 창고관리원 샹다오 생각했어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이 아이에게 이 아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사장을 봐달라고 부탁하면 아마도 자신에 대한 필요 없는 말이죠. 당연히 자신이죠. 처벌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고 관리원 샹다오 뭐를 如果 부탁한다면 누구에게 치우타라고 해도 되는지 앞에 잠깐 볼까요? 보시면 자오총이 왔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타라고 말할 대상이 자오총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갑니다. 치우타 빵쯔지 자신을 대신해서 사정을 봐달라. 사정을 이렇게 된 거예요. 슈어칭 한다면 슈어부딩 원래 표현은 슈어부딩 5급 단어로 아마도 혹은 커녕 차오차오가 뭐를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거의 减轻对自己的处罚할 필요 없죠. 바로 可以减轻处罚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대답했다 한 다음에 일의 과정 있잖아요. 일을 태만히해서 뭐 망가졌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최대한 이제 줄여서 자오총에게 가장 일어난 핵심만 전달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거를 다 빼고 그냥 갈 거를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위시타 그래서 그는 까오수 자오총에게 알려주었다. 어떤 사실을 일단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혹은 차오를 그대로 쓰는 것도 괜찮겠죠. 차오가 존자의 창고리다. 창고에 보관해뒀다. 만 베이라오슈 야화일러 했다는 것을 알려줬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요. 도련님께 저를 도와 그에게 해명을 해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쵸? 그래서 칭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타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연결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타 이러면 이 타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는 까오수 자오총에게 이런 일을 알려줬고 칭 자오총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제가 인칭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 자오총 빵쯔지라고 하고요. 저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직접화법이죠. 워인 거는 자신을 도와 그 다음 그가 누군데요. 이러면 또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시앙 자오차오죠. 그렇죠. 자오차오에게 뭐를 좀 해달라? 解释一下. 좀 변명, 해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말했다라고 우리는 그냥 바로 쫙 서술로 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세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이 타라는 말을 굉장히 잘 써야 되겠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본격적으로 본인이 한번 써보시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조금 더 잘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오총은 그의 불쌍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매우 동정했다. 일단 가장 핵심은 동정해서 그에게 말했다.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오총 동칭 타쇼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오총은 그를 동정해서 말했다. 내가 자네를 구할 방법이 있어. 자, 지금 어차피 주어가 자오총이면 내가 사실 안 써도 되겠네요. 요 반파 방법이 있다. 지우타 그를 구할 방법이. 당신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를 구할 방법이 있고 자네는 먼저 돌아가서 이걸 말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서술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어가 자오총이죠. 자오총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돌아가라고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让他回去 그로 하여금 돌아가서 참고를 다시 한번 검사해 보는데 사실 그걸 뭘 검사하는 거냐면 다른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다시 让他回去检查 검사해봐라. 有没有别的损失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뭐 했을 때 그때 다시 와라. 떵을 썼거든요. 우리가 떵이 기다린다는 뜻을 빼고 또 뒤에 어떤 문장이 와서 이거 했을 때 그제서야 뭐 이런 뜻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떵派人叫他 네,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부를 때 짜이 구월라이 하라고 시켰다. 여기까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시킨 거죠. 돌아가고 검사해보고 부르며 오고 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창고 구할 이유는 말한 것에 따라 몸을 돌려 창고로 걸어갔다. 너무 길죠. 창고로 돌아갔어요. 됐죠? 창고 구할 이유에 走向창고. 타저허 그가 떠난 다음에 자오총은 작은 칼 하나를 원래는 찾아내요 이런 말을 썼는데 그냥 더 줄이려면 용 바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용샤오따오 작은 칼을 사용해서 당연히 자신이 입은 옷이겠죠. 바이프 그리고 추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오늘 좀 쓰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 안 된다면 뭐 다른 단어로 그냥 농을 대신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농 같은 경우는 대동사 다른 동작을 얼마든지 대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쓸 수 있다면 쓰시면 좋아요. 구멍을 이렇게 내는 것을 추어라 그래요. 추어라 하오도 똥 많은 구멍을 냈다. 看上去 보기에 好像뭐 같았다. 被老鼠咬坏了的一样이런 정도로요.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쥐에 의해 물린 것 같은 모습 같아 보였다. 지혜죠. 이어서 4급 단어. 그는 시름에 빠진 모습인 척하고 차오차오를 만나러 갔고 고민하는 얼굴 똑같은 말이죠. 시름에 빠졌다. 차오차오에게 당연히 말하겠죠. 그럼 바로 시름에 빠진 모습으로 만나러 가서 말했다. 다 시름에 빠진 모습은 요신총총 더 바로 가면 돼요. 보면서 시름에 빠진 모습으로 누구를 만나서 취 찐, 차오차오, 슈어 바로 넘어가면 되겠죠. 말을 했는데 제일 핵심만 볼게요. 어찌된 일인지 모르고 이거 중요하지 않죠. 바로 결과를 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타더 이프 자신의 옷, 그의 옷이 제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被老鼠咬成了这个样子이런 꼴이 되었다. 听说 듣기로 이런 경우는 재앙이 있을 거라던데 뭐예요? 会有灾祸. 会有灾祸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자 이게 실제로 말할 때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걸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사문으로 不知道应该怎么办.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아니면 이걸 직접화법으로 쓰기가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꾸기가 거의 힘든 상황이에요. 특히 묻는 말은 될 수 있으면 평사문으로 바꿔서 간접으로 가주시도록 하실게요. 자, 차오차오 듣고는 필요 없어요. 하하 따샤오 크게 웃었고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아들을 일단 위로하며 말했다. 위로하다 劝慰 하면서 劝慰说 다시 차오차오 하하 따샤오 劝慰说 바로 연결하시면 돼요. 너는 다른 사람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가장 핵심적인 말은 이런 거죠. 물건이 쥐에 의해 다시 东西被老鼠咬坏的事情是常有的.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다. 그 다음에 뭐 할 필요가 없다.
发愁 5급 이합동사입니다. 걱정하다. 얘는 동사 목적어 구조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뒤에 뭐를 붙일 수 없어서 항상 为什么什么发愁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不用为这件事发愁라고 바로 결론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단락입니다. 이후 쓰실 때 조심하실 거.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단락 맨 앞에 이호를 쓰는 거는요. 이호가 어떤 말을 맨 앞에 툭 치는 것은 정말 지금 말을 하는 시점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한테 이호我们更加努力学习这个可以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하자. 근데 이건 이미 발생한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표현은 뭐라고 나왔었냐면 之后가 나왔었고요. 아니면 后来 같은 표현들은 이미 일어난 일들의 순서를 바로 잡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가 아니라는 거. 자오총은 몰래 빼고요. 파이런 사람을 보내서 가서 창구 관리위원에게 통지했다. 통지를 먼저 써야죠. 통지 창구 관리위원 했고 그러면 당연히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통지하면 오라 그랬죠. 당연히 오라고 했겠죠. 내용까지 언급할 필요 없어졌어요. 창구 관리위원 비록 이거 안 쓸게요. 죄송해요. 노란색 아니에요. 반신반의 했지만 그래도 왔다.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반신반의 쓰기 별로 어렵지 않죠? 还是赶快过来了. 그래도 얼른 왔습니다. 차오차오는 그가 얼굴이 비통한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물었다. 자, 다시 요거는 그대로 갈게요. 일단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차오차오 칸다. 뭐를 칸다? 다 말리엔 베이통 한 것을 보고서는 차이 이런 건 다 6급 단어예요. 사실은. 차이더 원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하게 생각하며 물었어요. 차이더 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 원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원타 플러스 뭐를 점물러 이렇게 바로 원타 점물러 창구 관리위원은 또 제가 직무를 태만히 말한 장 그러니까 다 빼고요. 바로 말한 장 이것만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차오차오는 왜 또 처음 듣는 얘기니까 아예 빼기는 좀 그렇고요. 창구 관리위원 说马鞍被老鼠咬坏了 이렇게 하시고 뭐 해주기를 바랬냐면 징이 있었어요. 징, 정파, 징벌해주세요. 절을 하면 큰일 나겠죠. 우리 지금 요거 다 뺐는데. 정파츠지 자신을 벌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 차오차오에게 정파츠지 해달라고 부탁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오차오는 바로 어떻게 말했는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차오차오 쇼 바로 요거 노란색 하고요. 这件事 이런 일은 막을래야 막을 수 없게 한다네. 防不胜防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防不胜防 防不胜防이란 말을 도저히 기억 못하겠으면 그냥 바로 넘어가서 자 보세요. 我孩子的衣服也 내 아이의 옷도 물려서 망가졌다. 쥐에 의해 물려서 망가졌다 해도 되고요. 被老鼠咬坏了 그래서 这件事 바로 결론으로 不能怪 누구를 책망하다 원망하다 不能怪 니라고 하면 안 되겠죠. 뭐라고 할까요? 不能怪他 그를 책망할 수 없다고 말을 하니까 창구 관리위원 十分感动 들은 후 들었지 그럼 받겠어요. 들은 후 十分感动 그 다음 이 이후는 뭐가 나왔었냐면 此라는 말을 우리가 这라는 시작하는 모든 말을 대신해요. 这样这里这么그래서 이후 창구를 지킬 때 있어서 다시 글을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주어의 일치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看守 창구 更加细心러 변화를 나타내서 더 세심해졌다. 이렇게 한번 줄여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약 40%의 내용이 줄여졌고요. 이제 단락을 재분배를 할 텐데 자 제가 1번에서 2번 단락을 1번 단락으로 했어요. 이게 어디까지 내용이냐면 창구 관리원이 계속 걱정하고 앞에까지 갔는데 또 아내 아들 생각나니까 또 울고 막 이랬던 내용이에요. 3, 4, 5를 2번 단락으로 했는데 여기는 자오총을 만나서 부탁을 해서 자오총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돌아가라고 한 내용까지고요. 6, 7 단락을 3번 단락으로 하면 자오총이 자오차오한테 미리 자기 옷을 막 뜯어서 뭐 쥐한테 이렇게 물렸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자오차오가 아유 이런 일은 원래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미리 이제 다 밥을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에서 11 단락을 4번으로 하는 거죠. 차오차오가 창구관리원하고 이제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지만 용서하고 또 이 사람은 마지막에 되게 감동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원래 이 글의 제목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차오총이 지혜를 발휘해서 구했다. 창쿠다 쿠. 창고의 쿠리라고 하면 옛날에 창고를 관리하던 관리를 얘기해요. 근데 누가 이걸 생각해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로 한번 알려드린 거고 그냥 괜찮은 건 총민더 차오총 정도? 총민더 차오총 或者说차오총的故事之类的都可以.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5월 시험 이용해서 6월 시험 한번 대비해 봤는데요. 이번 적중 특강도 최은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시험을 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적중 특강이라고 해서 요거 똑같이 나온다는 뜻은 아까도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특히 요약 쓰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직접어법을 간접어법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인칭 대사 처리법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독해 1부분 같은 어떤 어법 포인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앞으로도 적중 특강 함께 하시면서 시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